자, 이제는 지금까지 실물 경제를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를 요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걸 다시 보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한번 그냥 리마인드를 해서 짧은 시간에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지금 요거를 통해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생각도 좀 다지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인천은 경제 구조는 통계 자체가 산출액,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이런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리고 총 본원소득, 총처분 가능소득, 이걸 다 앞에서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우선 산출액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중간소비, 부가가치 이렇게 있는데, 요 산출액에 해당되는 게 투입 산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 내 총생산을 업종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를 산업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구조를 보려면 지역 내 총생산을 봐야 되고, 생산성, 투입 산출 구조를 보려면 요 산출액 통계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와 소비, 구성이나 추이를 보자고 하면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통계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그래서 본원소득, 지역 내 총생산에다가 밖에서 벌어온 거, 여긴 땅이고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이 순수하게 벌어온 거, 벌어간 거 빼고 벌어온 거 더한 거, 요거를 더한 게 이제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총본원소득. 여기에다가 이유 없이 밖에서 준 거, 그걸 순수치 경상 이전 소득, 요걸 더한 게 총처분 가능소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는 지출 구조, 요거는 배분 구조. 그래서 요거를 다 정리해서 지역 내 총생산에다가 본원소득, 역외소득 더하고, 그래서 본원소득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전소득 더해서 총처분 가능소득 계산하는 요 과정이 이제 소득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표 하나에서 요거를 전체를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얼른 안 들어오니까 요걸 지금 단위가 조원인데 요걸 퍼센테이지로 바꿔서 다음 표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자, 100이라는 부가가치를 얻으려면 인천은 258 이 정도를 매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의 부가가치율은 258분의 158, 39.4인가요? 40% 정도 돼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40%가 인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낮다는 거예요. 서울보다 10%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100을 풀었을 때 40을 버는 데다가 주겠어요? 100을 풀었을 때 50을 버는 데다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거의 비율, 소위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산업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중간 소비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우리 안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이라는 원자재가 들어가면 28.8만 인천에서 만들어요. 나머지 다 밖에서 들여와요. 그것도 국내에서 들여오면 좀 난데 해외에서 엄청 많이 들여와요. 그래서 인천 내부의 생산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 투입구조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지역 내 생산을 쭉 보니까 순생산물세를 빼고 부가가치만 갖고 이제 산업별로 나누어서 산업구조를 파악을 하는데, 제조업이 대략 보니까 30% 정도 되고, 서비스업이 한 60% 되고, 나머지가 10% 정도 돼요. 그런데 제조업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중요 그 업종을 보면 우리 자동차 주로 하는 여기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7%, 8%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높죠.
여기에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데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쪽이 비중이 지금 62%인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에서 60%, 70%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도소매업, 우리가 도소매업이 굉장히 많은, 도소매업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예요. 운수창고업 하는 사람 도소매업자보다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 11%예요. 전국 평균이 한 4%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높아요? 이게 공항이 있어서 그래요. 공항에 면세점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버는 게 인천에 떨어지면 좋은데 소득에는 안 잡히고 생산에만 잡히는 문제점도 아울러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도섬의 음식 숙박은 많은데 사방에 음식점인데 3%도 안 돼요. 2.7%, 2.5%밖에 안 돼요. 사업 서비스업이 지금 7%인데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평균 수준에 따라하려면 지금 이게 한 12% 수준쯤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이만큼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지출하고 그걸 소득을 얻는데 만약에 인천이 외부랑 단절되어 안에서만 거래를 한다면 이 세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밖에서 벌어오고 와서 벌어가기도 하니까 이런 게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전 소득이라고 밖에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전 소득이 있어갖고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랑 기본적으로 같은데 요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출이 한 70, 그러니까 소비가 한 70 정도 되고 투자가 한 30 정도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비 지출이, 여외 소비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부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 이게 한 20% 정도가 될 때까지는 좀 올라가는 게 좋겠다. 투자에 있어서는 건설 투자에 있어서 SOC 투자가 너무 적고 주택 투자에 너무 의존을 한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서는 운송 장비보다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높아서 노동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득은 지난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피용자 보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개인 보수 비중이, 개인의 소득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전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인천에 100이면 인천은 총처분 가능 소득이 105 정도, 작년 같은 2017년 같으면 1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산 대구는 이게 120 정도 된다. 인천은 그냥 벌어서 그거 자기가 쓰는 거에 그치는데 부산 대구는 다른 데서 벌어오거나 주고갖고 쓰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인천의 실물 경제에 관해서는 전부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사항.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같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질문이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이 줄어들m에 따라서 설비 투자된 것도 같이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신. 뭐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조업체로 생각하라면 제조업이 줄어드는 건 생산이 줄어든 거일 수 있고요. 제조업체가 줄어든 거일 수 있는데 제조업 생산이 줄어든 거라면 생산 설비는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가동률이 떨어지죠. 지금 가동률은 굉장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인천의 같은 경우는 이제 70%에서 그 80% 그 사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한 8% 뭐 이런 정도 유지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60%대에 이렇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가 제조업체가 인천에 못 들어오고 있는 업체가 나감에 따라서 설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총량은 추세적으로는 줄어든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전국보다 많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조업 설비 투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은 논의가 있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정책이라는 게 일단 인식을 하면 그 인식된 상황을 공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책으로 실시행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인식관 과정, 공유 과정, 그다음에 합의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선 제조업에 관해서는 그래요. 크게 봐서 경제는 고도화되면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이 돼요. 그렇다고 제조업이 불필요해지냐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조업 자체가 서비스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조업하면 굴뚝산업 등에서 예에서 보는 것처럼 물건을 만드는 데 주로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디자인하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을 시켜서 이게 그전과 다른 물건을 사람과 소통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내에 만드는 부서만 옛날 만드는 부서만 갖고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 디자인 이 나머지 파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분할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가 서비스화가 돼요. 나아가서 제조 제품 자체가 그전에는 사람이 하는 이런 인건비 비중의 그런 비중이었는데 원재료비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제품이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제조업 제품의 가격 중에 거의 대부분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설비 이런 게 제조업이 줄어들고 위축되는 것 같지만 나머지가 서비스업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설비는 제조업에만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서비스업도 엄청나게 이제는 설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도 옛날에는 그냥 백목만 있으면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서부터 각종 장비가 영상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원이 옛날에는 청진기만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장비가 있어야 병원이 되잖아요. 설계, 문화, 예술, 교육, 사회 전부 다 이렇게 대규모 설비 장치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비가 그전처럼 이렇게 제조업에 국한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다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게만 되지는 않는다.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인천에 지금 이제 질문은 인천은 이제 우수 인력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인천에 이제 인력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러니까 인천에서 키운 인력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천의 산업을 고도화함에 따라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가령 지금 우리가 인천은 산업을 키우면서 가급적이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오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제 안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오면 지금 뭐 그런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엔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천에 있으면 앵커 기업이 들어와 갖고 인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기업은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들어와 갖고 생산에 참여를 해요. 인천 생산에 잡혀요. 그런데 그 소득은 갖고 가요. 그럼 인천은 땅 빌려주고 소득 내준 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앵커 기업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뽑다 보면 인천 사람도 뽑을 거다. 그 다음에 인천 사람이 들어가서 고급 기술을 익히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 원자재를 인천에서 조달하고 그러므로 해서 인천에서 생산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천의 그 고급 인력의 수급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인천에서 키운 인력이 인천에서 고급 인력을 키웠다거나 아니면 고급 인력으로 클 사람들이 자라는데 이 사람이 일할 자리가 인천에 없으면 나가는 거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천 사람들의 꿈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라서 밖으로 나가는 게 꿈이라면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나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이엔드 첨단 기업이 들어올 때 거기에 맞는 공급 기업,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여기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소위 무슨 빌리지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바이오 빌리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남동공단하고 송도를 묶어갖고 뭘 하겠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이쪽에 해갖고 우리가 키운 인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점점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따라가서 인천에서 그만한 부가가치를 이루도록 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꿈이 있잖아요. 여기서 막 열심히 해서 출세를 했어요. 본부장이 됐어요. 애들은 서울서 가르치고 싶네. 그래서 서울로 가갖고 서울서 인천을 출퇴근하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유출이 된 건가요? 고급 기업을 유치를 해왔어요. 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서울서 경기도에서 모셔왔어요. 이 사람이 다 출퇴근해요. 출퇴근하면 그 사람은 편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나가는 인력도 뺏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들어온 인력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인력 문제를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정주 여건, 내부의 편의 시설, 그 다음에 접근성, 이동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온 사람이 눌러 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산단이나 이런 하이엔드 산업 단지를 만들면 그 옆에 직원들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아파트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 만들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인천 사람이 되면 그 생산도 인천 거일 뿐 아니라 그 소득도 인천이고 그래서 인천이 더 발전한 인천이 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인천은 브런치 먹고 애들하고 딱 이렇게 애들 태우고서 공원 거니는 이런 멋있는 데다 사진 한번 봐라. 그 야경 우리나라 어디보다도 멋있다. 이렇게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산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이런 여건이 다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어떤 산업 그 육성책을 만들면서 그게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특히 산업정책에서는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그러면 뭐 제 강의가 그동안 뭐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